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피처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저는 MySQL 팀에서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류수미라고 합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세션은 MySQL 시큐리티 보안 쪽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세션 진행할 거고요. 한 40분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젠다는 이제 뭐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MySQL에서 전체 MySQL 피처들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랑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하는 보안, 그리고 데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 줌 아래쪽에 보면 Q&A라는 창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뒤쪽 세션 준비하시는 박혜선 차장님이 제 세션에는 답변을 해 주실 거니까 질문은 QA 창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안 과제로는 사실 데이터 유출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가 유출되면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도 손실이 나고 고객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네,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뭐 규정 같은 거를 위반했을 때 벌금 같은 거를 내야 되는 케이스가 외국에는 더러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유출이 일어났던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큰 거는 당연히 건수가 그만큼 많은 건이 유출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메리어트 호텔이나 트위터나 야후, 프렌즈 파인드 네트워크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유출된 케이스가 있고요. 특히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는 그거에 따른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예전보다는 데이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전 회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판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키텍처 자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뭐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부터 3티어로 가는 환경들도 복잡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복잡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봐야 할 부분들도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보안이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확산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젤 3라고 돼 있는데 바젤 1부터 2까지도 은행권에서 뭐 프로젝트로 2000년대 작업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유럽 쪽에 있는 GDPR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것들이 날로 더 꼼꼼해지고,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책임도 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정보를 보호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규제 준수를 해야 되는 레귤레이션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PCI가 있어요. PCI 같은 경우에는 C가 카드 정보거든요. 그래서 결제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HIPAA 같은 경우에 H가 헬스다 보니까 의료 정보에 대한 환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벤스 옥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나이 또래시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에 크게 문제가 됐던 회계 부정 사건들을 아실 텐데요. 그거 이후에 나왔던 법이 사실 사벤스 옥슬리라는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회계에 관련된,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FERPA 같은 학생 데이터, EU 같은 경우에 아까도 보셨지만 GDPR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영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로 규정을 해서 그걸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뭐냐라고는 했을 때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든가 사용자 백업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가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암호화라든가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서 꼭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하게 한다든가 요런 권한 관리들도 필요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보관이 중요해요. 리텐션이라고 영문으로 하는데 뭐 몇 년간 고객 데이터는 고객의 뭐 처리 데이터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몇 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뭐 의료 쪽에도 그렇고 개인정보에도 그렇고 고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도 동일해요.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뭐 몇 년간 데이터는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에 대한 백업 사용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오디트 정보를 어느 정도 보관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감사죠. 오디트. 실제적으로 일이 터졌을 때 누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오디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트러스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인터넷 협회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비영리 단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터넷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쉐어를 하고 있는데 93% 정도는 보안 침해가 예방이 가능했다라고 어나운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주요 사고 원인을 보면 이건 그냥 좀 여기서 나열한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나 서드 파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과 서비스 등의 전체 위험 평가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알려진 취약점, 공개 취약점. 보통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취약점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리포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몇 주 안에 패치를 한다든 한 달 안에 패치를 한다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제공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고서는 확인했지만 딱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잘못 구성된 장피나 서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뭐 프라이빗 존에 놔야 되는 것들을 퍼블릭 존에 놨다든가 아니면 실제 아키텍처가 쪼끔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를 하지 않았거나 암호화를 하면 보통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데 그 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이 중에 하나고요. 제품 수명 주기 종료라는 게 있어요. EOL이라고 뭐 이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관없이 다 어느 정도 몇 버전의 제품은 얼마 이후에 EOL을 지정을 해서 어나운스를 하는데요. 마이스퀘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5.6 버전이 올해 2월에 이제 EOL이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EOL이 되기 전에 5.7로 업그레이드할 걸 굉장히 많이 권유를 드렸고 사실은 최신 버전인 8.0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8.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십사 많이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처럼 EOL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취약점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EOL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런 거를 제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어디나 있지만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하잖아요. 사람의 실수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래 두 개는 인제 실제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차단을 실패한 경우라고 합니다. 고객사 보안팀에 물어봐야 할 10 가지 질문인데요. 이거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보안을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팀과
데이터 관리 운영팀이 잘 조율되고 있는가. 사실 대부분 큰 회사들 보면 데이터베이스 DB팀과 보안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안팀에서 적절하게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커뮤니티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나 블루프린트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로gin이 기업 표준 또는 거버넌스를 충족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로gin이라고 했지만 이건 정책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관리라던가 아니면 로gin이라고 하면 권한 관리라던가 이런 게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침해에 대비해서 보호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권한과도 상관이 있겠죠. 아무나 들어와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만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한만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노리는 해커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SQL 인젝션 공격을 할 수 있는지, SQL 인젝션이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빼가는 많은 방법으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 또는 다른 회사에 셀렉트 권한을 주는 거죠. 보기 기능을 줬을 때 실제로 중요한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킹 정보를 제공하는지, 마스킹된 문제 발견된 후에 누가 액세스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지, 오디트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침해가 발생한 데이터의 보안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해서 경고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규정에 맞게끔 우리 회사의 규정 준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모니터링,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관, 그다음에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액세스 같은 경우는 평가죠. 실제 취약점이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사용자 제어를 하고 액세스 제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감사가 필요하겠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트래킹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MySQL에서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손실 없이 리커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MySQL에서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뒤쪽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ySQL 보안 자체는 전체 에디션에 걸쳐서 제공이 되고요. 이제 전체 에디션이라고 하면 커뮤니티, 스탠다드, 클래식,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MySQL 클러스터 CGE 이렇게 있고요. 그중에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능들,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MySQL 클러스터 CGE에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되는 그 기능은 뒤쪽에 상세하게 볼 텐데요.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대규모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디도스 공격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스레트 풀 같은 기능, 그리고 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벤치, 그다음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ySQL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위한 TDE 기능, 그리고 감사 기능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오디트, 오덴티케이션, 파이어월, 마스킹, 그리고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리커버리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는 전체 에디션에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MySQL 보안 기능입니다.
지금 작성된 자료는 MySQL 8.0 기준으로 작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0이 이미 나온 지 만 3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MySQL을 도입해서 '어떤 버전으로 갈까?'라고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8.0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한 패키지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MD5 책섬이랑 그다음에 GNU 퀴즈라고 해서 프라이버시 가드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제 나오시고요. 그거를 인제 누가 했는지 확인하는 서명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큐어 인스톨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디폴트로 SHA-256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 검증이랑 관리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플러그블 방식의 인증, 그러니까 실제 오덴티케이션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TLS 암호화를 하고 있고 PIPS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뭐 미국 연방 정부에서 규정하는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계정 리소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부터는 롤 부분이 들어가서 사용자를 조금 롤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권한 부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보안 설치는 MySQL을 설치하시고 나면 아마 거기에 MySQL Secure Installation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MySQL을 설치한 이후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는 루트 계정에 대해서 강력한 암호 설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루트 계정에 대해서 로컬호스트 밖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드민 계정을 하나 추가로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어너너머스 유저, 익명의 사용자가 들어오는 거를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요 두 개가 보통은 인제 DB에 익명의 사용자가 와서 데이터를 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 기능은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7까지는 디폴트 패스워드 폴리시가 네이티브 MySQL 패스워드였어요. 근데 이제 8.0부터는 캐싱 샤투 패스워드가 기본적인 폴리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경됐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암호 관리 부분에서는 기존 암호를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 암호를 당연히 넣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변경 횟수라든가 사용 기간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암호를 변경할 때 기존 암호를 다시 넣은 다음에 변경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싱 샤투 패스워드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캐싱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캐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나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RSA 암호 키페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안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 부여 부분인데요. 권한은 사실 DB마다 다 있으세요. 저희 뭐 MySQL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제어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 테이블이라든가 스키마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오퍼레이션,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각각에 대한 것도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타 데이터베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8.0에 추가됐다는 부분이 이제 롤인데요. 뒤쪽에 이제 데모 때도 간략하게 롤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기존에는 이제 DBA를 한다고 해도 DBA 각각에 대해서 다 권한을 설정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롤이 들어오면서 DBA는 DBA 롤을 부여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 다 권한을 주는 거죠. 그거를 각각의 DBA 사용자가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관리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SQL 암호화 부분은 SSL, TLS 암호화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프라이즈 TD 같은 경우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요거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제공되는 거예요, 암호화 중에. 그래서 TD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페런트 데이터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테이블 스페이스 자체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해서 앞쪽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요. 요 부분은 KMIP라고 해서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의 1.1, 1.2 이상만 제공을 하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인크립션 같은 경우에 TD 같은 테이블 스페이스로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투명하게 제공이 되는데, 인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각의 필드를 공개 키랑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업도 암호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크립션 된 부분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MySQL 전체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앞쪽에 설명이 됐지만 뒤쪽에 각각의 차트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덴티케이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전체 유저, 그러니까 SSO 인증을 하시죠. 뭐 회사에 로그인을 하신다던가 하실 때. 근데 DB 유저도 SSO처럼 거기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듈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DAP이라던가 액티브 디렉토리라던가 뭐 리눅스의 커버로스라던가 이런 거 연계해서 중앙에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SSO 형태로 유저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오덴티케이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크립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필드를 암호화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 같은 경우에는 실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MySQL 같은 경우에 2티어로 키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마스터 키가 있고, 세컨드 티어에는 테이블 스페이스 키가 있어서 각각을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얘가 암호화가 되는지 DB에서 복호화가 되는지 몰라도 되고요. 실제 요 MySQL로 들어갈 때 암호화가 돼서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리턴이 될 때 복호화가 돼서 들어가는 형태라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제공한다라는 게 가장 편리한 부분이겠죠. 오디스는 시큐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CRM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CRM 데이터는 오디트 데이터를 남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는 곳에서 MySQL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오디트 같은 경우에 아웃 오브 박스 형태라 딱 넣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뭔가 추가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커넥션, 로긴, 쿼리에 대한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남겨서 만약에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가 도용이 당했다던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디트 로그를 통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요즘은 클라우드로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라클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DMZ 존 안에 제공이 됐던 그런 안전한 영역이 조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방화벽 기능이 MySQL도 그렇지만 다른 DB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얘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이런 쿼리에 대한 패턴을 화이트리스트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쿼리를 제외한
아래쪽에 있는 이런 5와 1 이퀄 1 같은 쿼리가 들어왔을 때 블로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중요 데이터, 민감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뭐 소셜 넘버 같은 경우에 마스킹을 해서 특정 자리만 보여준다든가, 아이디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중요도가 높아서 우리가 임의 데이터, 랜덤 데이터를 생성해서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데모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인데요. 모니터링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데이터들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얼럿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엔터프라이즈 모니터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백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해커라든가 누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크래시가 난다든가 이러면 데이터가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백업본을 가지고 이전 데이터로 복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에서 백업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백업 같은 경우에 이후 세션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될 거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핫 백업 형태로 전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MySQL의 보안은 평가, 그리고 예방, 감지, 복구 요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포함해서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더 있는데 요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제가 데모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부분은 제가 기존에 해 보니까 라이브 데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서 제가 미리 좀 녹화를 진행을 했고요. 녹화본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로 데모를 진행할 거는 롤 부분입니다. 제가 설치한 버전은 이제 8.0.26 커머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설치를 했고요. 이미 이제 설치가 돼서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롤에 제가 할 거는 app 유저랑 app 유저 2를 만들 거고요. 그거에 대한 롤로 app 리드라는 롤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모기 때문에 MySQL 네이티브 패스워드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grant all로 privilege를 부여를 했습니다. 권한을요. 그래서 권한을 show grant로 MySQL에서 보시면 권한이 다 보여요. 그래서 app 유저에 대해서 전체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유저를 생성을 할 건데요. app 유저 2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권한을 따로 부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권한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롤에 있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롤을 생성하는 게 create 롤 해서 롤을 app 리드를 위한 이제 롤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유저 테이블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app 리드, 유저, 유저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롤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월드 테이블을 이미 제가 샘플 테이블로 넣어놨고요. 그거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부여를 했죠. 그리고 그 셀렉트 권한에 대해서 지금 app 유저랑 app2에 대해서 지금 롤을 app 리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pp 유저는 그 아래에 원래 있던 grant all로 했던 권한 플러스 지금 리드 권한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제 app 유저 2 같은 경우에도 지금 app 리드에 대한 권한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진행이 될 거는 제가 app 유저 2에 접속을 해가지고 조회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 데이터베이스가 안 보이고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거 하나만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셀렉트 월드 DB에 대해서 셀렉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롤을 하기 위해서는 set 롤 5를 해 주셔야 이게 세팅이 되게 돼요. 그 상속받은 롤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회를 해보면 월드 DB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셀렉트 했을 때 셀렉트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월드의 CT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 게 보입니다. 다시 이전 세션으로 돌아가서 루트 계정으로 들어간 상태고요. 실제 이거는 롤들을 회수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revoke all privileges app 유저 하면 롤은 아니지만 나머지에 대한 그랜트를 회수가 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revoke app read로 해서 롤에 대한 권한을 회수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기본만 보이는 게 보이고요.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app 유저 2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app 리드에 대한 권한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보크하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롤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뒤쪽에 제가 조금 더 넣어놓은 거는 딜리트 이 리보크를 한다고 권한만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롤을 삭제를 하는 거와 사용자 삭제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랍 롤 하시면 사용자랑 동일하게 드랍 롤 하시면 얘에 대한 롤을 없앨 수 있고요. 또 드랍 유저 해가지고 유저를 빼시면 유저가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다 없어진 게 보이죠. 유저 테이블에. 그래서 롤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린 거고요. 다음 보여드릴 거는 데이터 마스킹 부분을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데이터 마스킹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다음에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스톨 플러그인 해서 데이터 마스킹에 해당하는 SO를 인스톨하는 부분이고요. 인스톨을 하고 나면 이미 데이터 마스킹 부분 플러그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용하는 펑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이너, 아우터, 그다음에 랜덤 데이터 체번하는 것들이 펑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크리에이션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나면 마스킹을 사용할 준비는 다 된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스킹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마스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셀렉트 마스크에서 아우터라는 거는 밖에, 그러니까 아우터 쪽에 앞에서는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뒤에서는 세 번째 자리까지 마스킹을 하겠다. 외부에서부터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우터인 경우에 아우터로 하시고, 만약에 밖에 거가 아니라 우리는 안에 데이터,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너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너 데이터는 말 그대로 앞쪽에 몇 자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몇 자리를 남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뒤에 한 자리를 남기고 가운데 부분을 이너 부분을 마스킹을 하는 부분이니까 원하시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뭐 두 개, 한 개 했을 때와 두 개, 두 개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데이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킹 요 부분은 마스킹하는 XX 외에도 구분자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별이라든가 AND라든가 바꾸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아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랜덤 체번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인지를 주시면 그 안에서 체번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것 중에 US 폰 넘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폰 넘버랑은 이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도 랜덤으로 체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하신다든가 하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은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능 중에 보여드릴 부분은 파이어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어월 인스톨은 또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firewall.sql MySQL을 설치를 하시고 나시면 설치 디렉토리에 share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리눅스 install firewall.sql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이어월 모드를 확인을 하는 거는 모두가 MySQL 파이어월 모드를 베리어블로 조회를 하시면 얘가 ON인지 OFF인지가 나와 있어요. 8.0은 디폴트가 ON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파이어월 글로벌 스테이터스로 파이어월을 보시면 여기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조회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디나이, 액세스 디나이, 블로킹 된 게 몇 건이고, 그랜트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몇 건이고, 의심되는 쿼리가 몇 건이고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회를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파이어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어월 유저를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화이트리스트 작업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유저 하신 다음에 파이어월 유저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세요. 레코딩 부분으로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파이어월을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개발팀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다 빠졌고 어떤 쿼리가 도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주기만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쿼리는 다 수집이 된다라는 기간 정도, 뭐 1주, 2주, 한 달 정도를 레코딩 모드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되는 쿼리들이 다 화이트리스트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다 됐다라고 했을 때 프로텍팅 모드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코딩 모드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조회했을 때 레코딩 모드인 게 보이고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는 현재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레코딩 지금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요거는 스크립트가 많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옆에 띄우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파이어월 유저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유저를 로그인을 하면 월드 DB까지 보이는 게 보여지실 거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월드 DB를 사용을 해서 레코딩이 되게끔 우리가 사용하는 쿼리를 레코딩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CT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테이블에 population 조건을 주고 조회를 하는 쿼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드민 세션 루트 계정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는 아직은 파이어월 모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가 empty set이고요. 얘를 이제 프로텍팅 모드로 바꾸게 되면 화이트 리스트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프로텍팅 모드로 바꾸는 프로시저를 콜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프로텍팅으로 바뀌게 되고 파이어월 화이트 리스트를 조회를 해 보면 아까 수행됐던 시티에 대한 정보와 보이시죠? 시티 테이블과 그다음에 컨트리 테이블의 파퓰레이션 조건으로 했던 요 패턴화돼서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다시 파이어월 유저로 들어가서 다음을 프로텍팅 모드니까 이제 뭐 저희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쿼리 말고는 사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쿼리를 수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치만 파퓰레이션 조건인 것도 아까 패턴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작을 할 거고요. 다음에 컨트리 랭귀지 같은 경우는 조회한 적이 없어요. 화이트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얘는 파이어월에 블로킹이 됐다라고 메시지가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줘야 할 거는 이제 얘가 뭐 아까 20만이었지만 50만이어도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숫자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끔 변수들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SQL 인젝션이 발생하는 1 = 1이라는 오화 조건을 넣었을 때는 블로킹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디텍팅 모드로 넣고 우리는 인제 뭐 바로 블로킹은 하지 않고 디텍팅 모드로 돌겠다라고 하면 얘는 인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면 기존에 안 됐던 쿼리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나이 된 게 아까 2 건이었고 그랜트 된 게 7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게 조회되는 게 보이고요, 스테이터스에. 그다음에 아까 에러가 났던 이제 SQL 인젝션 쿼리를 다시 수행을 하면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디텍팅 모드 같은 경우에는 수행은 되지만 로그에 얘가 서스피어스 커넥션 쿼리가 있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러 로그에서 찾아보시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파이어월에 대한 제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